매일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진원지인 후베이성 외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한 지 한 달 남짓 만에 사망자가 800명을 돌파하면서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함에 따라 국내외 연구기관이 한국 경제를 두고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에서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S 시리즈 신제품 S22를 공개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쟁자인 중국 조선업체들이 타격을 입어 국내 조선사들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 발 빠르게 오늘자 매일경제 주요 경제 뉴스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매일경제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려 있나요? 네, 이게 정부에서는 또 이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를 일단 미뤘습니다. 이 급변 사태가 있으면 이 입국 금지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그렇게 이제 확대를 당장은 미룬 이유가 있겠죠. 또 두 번째 뉴스는 안전한 곳에서만 지시를 하나 흔들리고 있는 시진핑 주석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꽁꽁 숨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중국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한국 경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내외 기관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폴더블 폰이 이제 언팩 이제 또 공개가 되는데요. 이 상당히 또 전망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또 최근에 이 안 좋은 소식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소식, 바로 접는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얻는 반사이익, 어떤 업종일까요? 어떤 산업 분야일까요? 바로 조선인데요. 조선에 순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일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주말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일면에는 정부가 이제 후베이성 외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미뤘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일단 정부가 유보 결정을 내렸는데 이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이 8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진원지인 후베이성 외에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일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 본부 회의를 열었고요. 신종 코로나의 국내 유입을 추가로 차단하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일단은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 했는데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나 봐요. 후베이성 외에도 다른 지역의 입국 금지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사실 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후베이성 외에도 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또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이 후베이성 외에도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 근데 일단 정부의 발표는 이 후베이성 외의 위험 지역 입국 제한 조치는 일단 검토 단계 좀 미루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설명도 있었지만 상황 급변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여전히 우리 이 한국의 상황 자체는 감염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 입국 금지를 다른 외국에서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정부는 일단 이 검역을 강화하겠다. 입국 금지보다는 검역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가지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확진자가 그렇게 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또 확진자 중에서 몇몇은 지금
이 완치돼서 퇴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우리의 검역 방역 자체가 잘 관리되고 있는 점도 가만히 됐을 테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과의 이 입국 금지가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경우에 WHO의 권고 사항도 있거든요. 이게 지나치게 여행이나 또 관광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작동할 경우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하나는 우리와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고려돼 씀직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중국 전역으로 만약에 확대하는 경우에는 우리하고 중국의 경제적 또 정치적 외교적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미뤘는데 이 발표 끝에 한마디를 더 붙이기로 했습니다. 급변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은 입국 금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을 위한 이 3차 전세기 계획도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도 추가적으로 전세기를 보내서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의 중국인 가족까지도 이송을 해왔거든요. 지금 뭐 크루즈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일본이지만 또 일본이 이런 조치는 잘한 것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 아직까지 한 200여 명 정도 우한 교민들 전세기를 아직 탑승하지를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민들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한 100여 명 정도 이상은 한국으로 오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타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직계 가족입니다. 이 교민의 직계 가족, 뭐 아내, 아들, 부모, 뭐 이 정도의 직계 가족 정도만 뭐 중국 국적이라도 그러니까 뭐 형제, 뭐 자매 이렇게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가족까지도 포함을 해서 국내로 이송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점 자체는 아직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 전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안전한 곳에서 지시만 하는 건지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보도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꼭꼭 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두 번째 기사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 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한 지 한 달 남짓 만에 사망자가 800명을 돌파하면서 중국 지도부 특히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가적인 위기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헤드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뒤에 숨어만 있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먼저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 좀 어떤가요? 리더십 리스크죠. 그러니까 관영 통신에서는 또 관영 미디어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매체에서는 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중국 지도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방송과 또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 SNS를 통해서 나오는 여론들을 보면 시진핑 주석은 어디 갔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진핑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심각할 정도가 됐는데 이 국가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경우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한 교민이 임시 숙소로 거주하고 있는 충북 진천 그리고 충남 아산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고 리커창 총리나 또는 다른 지도부 인사들을 보내서 대신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런 거 중국 인민들에게는 상당히 또 불안하고 그동안 꼭꼭 눌러왔던 또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 외신에서의 어떤 시진핑 주석에 대한 관련된 보도입니다. 마치 이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때 꽁꽁 숨었던 것처럼 또 천안문 사태 때 덩샤오핑이 숨었던 것처럼 이게 숨바꼭질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판에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변에 또 이 SNS로 나오는 중국 인민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관영 통신은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기사만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들과 이제 외신들의 보도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좀 비판이 거세던데 주요 외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요? 가장 핵심적인 건 미국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했죠.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에서 이제 주석으로 집권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최대의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뭐 이전에도 몇 차례 정치적인 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가장 최근에는 이 홍콩의 시위도 시진핑 주석을 위험스럽게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도 홍콩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중국의 한복판 우한에서 벌어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좀 우왕좌왕 허둥지둥되는 이 중국 내의 이 지도 체제를 보면서 시진핑 주석이 뭐 하고 있느냐, 정치적인 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외신에서는 쏟아지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정복됐던 것은 최초로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실제 본인 스스로는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이 됐죠. 의사 리원양이 사망을 하자 중국 내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시진핑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신문 기사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단호하게 병 확산 추세를 억제하자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감염병 지지선에서 승리를 거두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말뿐에 그치고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과 관련된 위기론 저희가 두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한국 경제 성장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도 지금 비상등, 즉 적신호가 켜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기사 보시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함에 따라 국내외 연구기관이 한국 경제를 두고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경고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성장률 리스크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헤드라인에서 한 단어로 잘 요약을 하고 있는데 비상등이 깜빡 켜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재 검역, 그다음에 감염이 되고 있는 방역 체계는 아주 잘 되고 이루어지죠. 이 리스크는 상당히 이제는 낮춰져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이 중국발 유행하고 있는 감염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이제는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리스크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리스크냐? 바로 경제적 리스크입니다. 이 경제적 리스크는 여전히 상반기에는 존속하면서 또 존재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문제입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더딘 성장을 하게 되면 전체 1년 내 성장률 자체도 낮아질 수 있다. 앞서 우리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홍콩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는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되고 있는 까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하고 수입 수출하고의 우리의 규모를 봐도 그렇고 사스 때와 비교를 하면 현저히 높아진 중국의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봤을 때 상당히 그 타격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성장률에 대한 하향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우리 성장률을 2.5%로 전망을 했다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감안했을 때는 1.5% 성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도 영국 기관들이죠. 주로 2.2%에서 우리 성장률이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올해보다도 못한 성장률이 나오는 것 아니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이 국내 경제 지표 반등에 대한 얘기가 살짝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이제 국내 연구 기관들은 올해 이 한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기관의 전망도 우려를 더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오늘 매일경제에서 나와 있는 표를 보면 국내외 기관을 종합했을 때 그래도 한 2%대 중반 가까이까지는 우리가 반등하지 않겠느냐. 올해의 성장률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국내 기관도 발표를 미루거나 발표를 한 또 기관에서는 더 낮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끼칠 악영향 중에서도 내수 부분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내수가 상당히 지금
이 1분기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상반기 내내 갈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비 개선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와 함께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런데 정작 KDI에서 발표돼야 되는 것이 이제 그린북인데 이것을 예정을 좀 미뤄서 더 늦춰 발표하는 이유도 상당히 경제 성장률 전망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번 사태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져서 애초 2.1%로 전망을 했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1.9%까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글로벌 마켓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줄 하향되고 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삼성이 지금 갤럭시 폴더에 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폴더블 폰의 대중화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계획이고요. 한국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접는 디스플레이 즉 폴더블 폰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으로 11일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에서 크램쉘, 즉 조개 껍데기 모양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S 시리즈 신제품 S20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무선 사업 부장에 선임이 된 노태문 사장도 이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의 S 시리즈의 신제품인 S20를 통해서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이게 되는 이 갤럭시 Z 플립의 주요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장님? 초기술력이 삼성전자의 실적과 또 매출에 변화를 가져올까? 이게 이제 주목받는 오늘 조간 브리핑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폴더블 폰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언팩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 행사에서 완전히 이제 차원 자체가 다른 폴더블 폰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어떤 폴더폰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미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는 폴더블 폰은 좌우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특징은 기존의 플라스틱 필름입니다. 플라스틱 필름을 쓰는 겁니다. 필름. 그래서 CPI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되는데 이것을 대체해서 새로 판매가 되는 상하로 접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클램셀, 그래서 조개 껍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마치 모양을 보면은 그렇게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유리, 그러니까 초박형 아주 얇은 강화 유리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기존 상품을 한 단계 뛰어넘은 초기술력이 발휘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제 나왔을 때 접는 유리를 이제 그동안 개발해 왔던 회사가 누구냐? 도우인시스가 또 상당히 주목을 받고 물론 이제 상장이 돼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이 회사가 그동안 기술력을 확보해서 이 회사의 일대 이제 지분을 이제 삼성전자가 확보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앞으로 7년 동안 이제 독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초박형 강화 유리가 초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느냐는 앞으로 이제 제품이 나왔을 때 소비자 평가가 나올 텐데 상당히 기술력에서는 획기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갤럭시 폴더는 가로로 접히는 거였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Z 플립은 세로로 접히는 형태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 화면 크기 그리고 더 큰 화면에 플러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작은 화면을 선호하는 분들을 타깃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갤럭시 Z 폴더블 폰도 나오겠다. 앞으로 이제 삼성을 중심으로 한 폴더블 폰의 대중화 시대 가 열리는 건가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 그리고 초기술력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창진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작은 화면 크기도 나오지만 또 큰 화면도 네. 연내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 자체의 폴더블 폰이 얼마만큼 시장을 점유하느냐 또 소비자들로부터 이 인정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선적으로는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폴더블 폰이 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좀 이 네. 대중적인 우리 이 시장을 좀 공략하기가 힘들지 않았냐 이랬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래서 투 트랙 전략입니다. 하나는 아주 같은 기능이지만
고가의 디자인과 또 고가의 성능을 조금 더 가미한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되고, 또 하나는 대중적으로 150만 원대에 이번에 클램셀 이 상하로 위아래로 접히는 이 폴더블 폰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또 시장 매력, 가격 매력도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화면을 이것보다는 조금 더 키운 상하로 펼쳤을 때 8인치가 되는 제품도 연내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6.3인치, 8인치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제품이 폴더블 폰 상하로 접히는 것이 출시가 되는데, 삼성전자의 기대는 높습니다. 한 500만 대 정도 또 5G로 또 교체 수요도 있기 때문에 팔리지 않겠느냐. 또 상당히 또 마케팅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시간 11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전 9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출발 증권 시장에서 갤럭시 이 Z 플립과 갤럭시 S 시리즈 신제품 S 트윈에 대해서 미리 보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반사이익이 또 예상이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업종을 꼽을 수 있겠고요. 한국의 조선 빅3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한국조선,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순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쟁자인 중국 조선 업체들이 타격을 입어 국내 조선사들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에서는 조선사들의 올해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소장님? 말 그대로 반사이익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경제가 또 중국 여파로 주름살이 깊어지는데 조선 사업만큼은 다를 수가 있다. 말 그대로 반사이익이 얼마 동안 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동안 조선 업황이 상당히 또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3사의 실적도 안 좋았고 또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불투명했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 조선 업체들이 이제 타격을 입게 되면 이 수주가 한국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이 조선 공장 자체가 재가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 3사 쪽으로 이 수주 물량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또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의 특징 중에 하나는 LNG 운반선이 상당히 많이 발주할 수 있다.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카타르와 모잠비크에서 LNG 프로젝트, 이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셰일가스가 상당히 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운반할 수 있는 LNG선의 이 수주, 발주 물량 자체가 늘어날 것이다. 이 경우는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아무래도 수주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친환경 이제는 이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박들도 그렇고 친환경 엔진을 탑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분야에서도 중국보다는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우리 조선사가 좀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사이익과 더불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이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요 조선사들 올해 수주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당장 이제 LNG 운반선 수주는 크게 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제 이 수요를 예측하는 지표에서도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LNG 운반선 한 대가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뭐 50대, 100대만 발주가 되더라도 여기서 오는 수주량 자체가 매출에 상당히 또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 모두 다 한국 쪽으로 오지는 않겠지만, 또 하나는 그다음에 국내 조선사들이 그동안 수주 목표를 작년에도 설정을 했지만 목표 달성을 못했거든요. 그만큼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중국을 대신해서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것, 또 LNG 운반선의 발주가 많을 거라는 점, 그다음에 IMO 국제해사기구의 이 친환경 규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에서 좀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올해는 목표 또는 그 이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동안에서 계속해서 삼성중공업은 업황 자체에서도 좀 상당히 또 타격을 받았고 그 외에 또 이 국제 송사에 또 휩싸이면서 이 부분이 또 마이너스 실적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3사 중에서도 특히 삼성중공업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 기사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